자, 생명과학원 30번째 시간으로 유전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멘델의 세 가지 가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분리의 법칙을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유전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분리의 법칙에 대한 정의부터 보도록 하죠. 자, 분리의 법칙은요, 멘델의 법칙 중에 하나로요. 쌍을 이룬 두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를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요, 부모가 갖는 두 유전 인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멘델은 유전인자라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부모가 갖는 두 유전인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분리의 법칙을 이제 완두 교배 실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몇 가지 그림을 그냥 모식화 시켰는데요. 이 모양은 둥근 완두, 이 모양은 주름진 완두라고 표현을 하고요. P는 부모 세대, F1은 자손 1세대, F2는 자손 2세대, 즉 F1에 대한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완두 교배 실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두 교배 실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자, 모양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P세대에서요. P세대에서 우리 순종의 전부 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 둥근 완두랑요. 그 다음에 우리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F1 세대에서 전부 다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F1 세대의 모든 이 둥근 완두끼리요, 자가 교배했습니다. 이 자가 교배라고 함은 유전적 구성이 동일한,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끼리 교배를 하는 건데요. 전부 다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 사이에서 전부 다 둥근 완두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유전자형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가 교배를 실시한 거죠. F1 세대에서요. 자, 그랬더니 F2 세대에서요. 뭐가 나왔냐면은 둥근 완두가 3, 주름진 완두가 1이 나왔습니다. 네, 이 F2 세대죠. 자,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완두 교배 실험 자체의 스토리보다는 이제 이 스토리를 해석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완두 교배 실험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완두 교배 실험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켰더니 F1의 완두는 모두 둥근 완두가 나왔는데요. 얘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가 교배를 합니다. 자, 그럼 자가 교배를 한 상태에서 F2 세대를 봤더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모두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F2 세대에서 보니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가 3대 1이었구나 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의 법칙에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해석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성과 열성입니다. 자, 우선은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자손부터 보겠습니다. F2 세대와 F1 세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여지, 바로 이겁니다. 자, 부모는요, 전부 다 둥근 완두거든요. F2 세대의 부모, F1 세대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둥근 완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는 둥근 완두인데 부모는 둘 다 둥근 완두인데 자손에서 주름진 완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따지면요. 인간을 예로 들면은 부모님은 둘 다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부모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잘 보시면 일단 자, 주름졌다라는 대립형질을 갖기 위해서는 주름졌다라는 대립형질을 갖는다. 여기에 주목을 해보면요. 주름졌다는 거는 뭡니까? 주름진 유전 인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주름진 유전 인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주름진 유전 인자가 뭐예요? 있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왔어요? 반드시 부모한테 받았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 부모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누구한테 받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는 뭘 가지고 있다? 부모는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모는 주름진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뭐예요? 발현하지 않았죠. 즉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과 2를 정리하면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자손에게 나타난 그 형질, 주름진 형질은 뭐예요? 부모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형질에 관련된 유전 인자를. 이해가시죠? 반드시 부모한테 와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표현형으로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이걸 통해서 이거와 그 다음 세 번째 P랑 F1 이 관계에서 보시면 자 여기는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다고 했죠. 이제 순종 그러니까 둥근 완두라고 하면은 둥근 완두에 대한 대립 그 유전 인자를 가지게 되죠. 유전 인자를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다고 했으니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그 순종의 그러니까 둘 다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F1 세대는요. F1은 둥근 완두만 나타났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렇다면 뭐예요?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갖는 거죠. 그죠? 네.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분리 법칙에 따르면 부모가 가진 두 유전 인자 중 하나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죠? 물려줘야 되니까 이 둥근 완두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름진 유전 인자도 가지고 있고 둥근 유전 인자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 2, 3을 한번 통합을 해볼게요. 1과 2와 3. 이 증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주름진 완두와 관련된 유전 인자 있죠? 유전 인자는 부모가 갖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2번 보시면요. 부모가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갖고 있음에도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열성이다. 마찬가지로 둥근 완두의 유전 인자 둥근 완두의 유전 인자는 우성이 됩니다. 왜? 왜냐면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이렇게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와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 즉 서로 다른 유전 인자를 가질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표현형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둥근 유전 인자가 나타났죠. 네, 그래서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2번 부모는 주름진 완두 유전 인자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자손이 뭐예요? 주름진 유전 인자
그러니까 주름진 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름진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가 부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 인자도 갖고 있어야만 둥근 완두가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잡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잡종임에도 불구하고 잡종인데 그 중에서 발현되는 표현형은 뭐예요? 그걸 우성이라고 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성과 열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름진 완두 유전인자를 스몰 r, 얘는 라지 r, 둥근 완두는 라지 r이라고 하고 라지 r이 스몰 r보다 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의 법칙에서 이제 유전자형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둥근 완두의 유전형은 유전자는 라지 R, 다음에 주름진 완두 스몰 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종이라고 했으니 이 두 대립 유전자가 전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즉 여기는 F1 세대에서 둥근 완두는 라지 R, 얘는 라지 R 스몰 r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분리 법칙에 따라서 각각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라지 R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스몰 r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자손은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교배했다고 했잖아요. 자가교배는 뭡니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즉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끼리 교배하는 거니까 여기는 라지 R, 스몰 r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자손이 지금 얘가 주름진 완두잖아요. 그죠? 주름진 완두는 열성입니다. 열성이기 때문에 주름진 완두의 유전 인자만 가지고 있을 때, 즉 스몰 R, 스몰 r일 때만 뭐예요? 주름진 완두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여기 얘는 좀 복잡한데요. 자, 한쪽에서 두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봤는데 라지 R을 줄 수도 있고 스몰 R을 줄 수도 있고 반대편 부모가 라지 R을 줄 수도 있고 스몰 R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 경우의 수가 라지 R이 나올 수 있고 라지 R 스몰 R이 나올 수 있고 라지 R 스몰 R이 나올 수 있고 스몰 R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는 안 되죠. 왜? 얘는 주름진 거잖아요. 그죠?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 둘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열 판단을 하고요. 우성과 열성의 판단을 한 다음에 유전자형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대 1의 해석입니다. 3대 1의 해석은요, 다양한 확률 계산, 유전에서 필요한 다양한 확률 계산에서 이용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미요, 라지 R과 스몰 R에 대한 우열 판단을 마쳤습니다. 즉, 얘는 둥근 완두, 얘는 주름진 완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대립 형질에 대한 우열 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용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퍼넷 사각형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이 경우의 수를 판단해보는 이러한 틀을 우리는 퍼넷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F2에서 3대 1이 나오는 걸 지금부터 계산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자손에게 줄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두 부모는요, 유전자에 같이 자가교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라지 R, 스몰 R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형 분석에서. 자, 그때 이 자손에게 라지 R을 물려줄 확률, 스몰 R을 물려줄 확률 각각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왜? 왜냐면 무작위로 주거든요. 얘들은 무작위입니다. 랜덤으로 라지 R을 줄 수도 있고 스몰 R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부모한테 라지 R을 받을 확률이 2분의 1, 스몰 R이 받을 확률 2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 R을 받을 확률 2분의 1, 스몰 R을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요. 자손이 알겠죠? 자손이 그 양 부모에서요. 라지 R을 줄 확률, 스몰 R을 줄 수도 있고 라지 R을 줄 수 있고 스몰 R을 줄 수도 있어요. 이 퍼넷 사각형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때 라지 R을 줄 확률 2분의 1, 스몰 R을 줄 확률 2분의 1, 라지 R을 줄 확률 2분의 1, 스몰 R을 줄 확률 2분의 1입니다. 자, 그때 이제 둘이 만날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해 보면요. 라지 R이 될 수도 있고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표현형을 표시해 보면요. 얘는 둥근 안두, 얘도 둥근 안두, 얘도 둥근 안두, 얘는 주름진 안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시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고배 법칙 무슨 말이냐면 라지 R 그리고 라지 R을 받을 때 라지 R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라지 R 그리고 스몰 r을 받을 때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라지 R 스몰 r 그리고 스몰 r을 받을 때 스몰 r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and B 이 관점에서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때 둥근 완두는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주름진 완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따지면 알겠죠?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둥근 완두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각각이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네, 노란색 한 칸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름진 완두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확률의 비로 따져보면 3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해석 과정에서요. 이 해석 이제 지금까지 3개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열 판단을 했구나. 이해가시죠? 우열 판단을 했구나.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유전자형 분석을 했고 3대 1의 확률적 해석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3대 1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대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나왔는데 알겠죠? 어떻게 3대 1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은 곧 뭐예요?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성과 열성의 판단. 그러니까 3대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1에서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건 곧 뭐예요?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해석의 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 자,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멘델과 서턴의 가설인데요. 자, 멘델 가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개체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 인자가 생세포 형성에 분리된다. 분리 법칙이고요. 위에 거는 1번은 입자설이죠. 다음 생세포에서 분리된 유전 인자는 수정을 통해 다시 쌍을 이룬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까 유전자형 분석을 했을 때 유전자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서 이렇게 하나씩 받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받은 거 이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서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턴은 염색체를 연구하던 사람인데요. 서턴은 이제 염색체 움직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체세포에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다음 상동염색체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고 다시 이 상동염색체는 수정을 통해 쌍을 이룬다. 즉 멘델이 얘기하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멘델이 얘기하는 유전 인자 멘델이 얘기하는 유전 인자의 움직임이 서턴이 말하는 염색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상동염색체죠, 그죠? 염색체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면 멘델이 얘기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상동염색체의 쌍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생식세포 형성 때 분리된다라는 것과 동일하고 다시 쌍을 이루는 것까지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멘델은요.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고 얘네 중에 하나, 즉 분리 법칙,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나중에 합쳐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의 관점? 유전 인자의 관점. 근데 서턴의 염색치설은요. 서턴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생물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상동 염색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두 개가. 얘네들은 생식티포 형성 시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둘 중에 하나만 자손에게 뭐예요? 상동 염색체를 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죠. 얘네들이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합쳐진다. 마치 뭐예요? 마치 얘는 그 염색체 유전 인자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염색체.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두 개가 뭔가 유사한 느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풍기고 있죠. 네, 그때 모건의 유전자설이 나옵니다. 자, 모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상동 염색체 위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 존재한다. 이 유전자가요, 멘델이 말하는 유전 인자입니다. 결국 뭐죠?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이 두 개념을 뭐예요? 연결시켰습니다. 즉, 상동 염색체 위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 쌍은 상동 염색체 위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이건 뭐죠? 대립 유전자. 즉, 모건은 뭐예요?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관계를, 즉 멘델과 서턴의 가설과 그다음에 모건의 유전자설을 종합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멘델이 주장하는 유전 인자는 유전자의 개념과 같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다?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건의 유전자설이죠. 모건의 유전자설입니다. 네. 다음, 상동 염색체 위에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것 또한 뭐예요? 모건이 주장한 거죠. 대립 유전자. 하지만 이 모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가 합쳐진 거예요? 멘델의 유전 인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서턴이 분석한 염색체의 움직임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하고 그 위에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상동염체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감수 분열 결과 부모가 가진 상동 염색체 유전 인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 사실은 뭐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죠. 세트예요. 이해가시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 위에 이 상동 염색체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염색체가 분리될 때 뭐예요? 유전자도 자동으로 분리되는구나 라는 거. 이 세 개가 전부 다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유전자와 염색체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분리 법칙과 그 다음에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요. 이 분리 법칙에 관한 실험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해석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멘델의 법칙에서 관련된 만들어낸 이런 예시 속에서 알겠죠? 우열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우성과 열성의 판단은 어떻게 했고, 유전자형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이해가죠? 확률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시를 바탕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의 종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요.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유전자와 염색체 움직임은 같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 유전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